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조금 기온이 내려갔지만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음식물 위생과 안전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모두 9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22명이 입원 치료 중이라는데요.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그러니까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 소위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햄버거병은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사회적 거리 유지와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품위생과 안전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지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핀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고요. 2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내용이죠. 바로 양도세, 거래세 얘기인데요. 정부가 주식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넘게 이득을 본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네. 기본 공제로 이제 2천만 원을 빼준 뒤에 이제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20%의 양도소득세율을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른바 이제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2천만 원 넘게 이득을 봤다면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이 전체 주식 투자자가 약 6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 명 정도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 양도세 과세는 확대되지만 대신에 이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요.
2022년 0.02%포인트, 그리고 2023년에는 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서 0.1%포인트 내려가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0.15%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이중과세 논란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말 금융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거래세가 0.25%인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봐서 0.15%로 낮춘다는 거,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2천만 원 이상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하지만 그 대상은 한 5% 정도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부과가 되고 대부분은 비과세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요,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좀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거래가 많고, 그리고 대주주, 거액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세를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는 안 받고 거래세는 제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예. 현재는 이 거래세라는 게 주식을 매도할 때 의무적으로 주식에서 손해를 봤어도 0.2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있어 왔는데, 이런 불만 때문에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주식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좀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걱정도 좀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정부 세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맞습니다. 전망되고 있습니까? 이게 통상 이 1년에 정부가 걷어들이는 주식 거래세로 5조 원에서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요? 특히 올해는 이 동학개미 운동이 대거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이 주식 거래세가 2배 넘게 10조 원 넘을 수도 있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이 조세 세금 때문에 거래세를 못 없애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아직은 세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주식 거래세에 대해서는 없애고 양도세로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방향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거래세를 완전히 제로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여러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A 주식에 투자해서는 뭐 이익을 받지만, 한 5천만 원 이득을 받지만, B 주식에서는 뭐 한 3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되면 계산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경우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금융투자 소득을 도입하면서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건 손해본 것뿐만 아니라 수익 본 것을 다 합쳐서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B 주식에서 5천만 원 이득을 봤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익은 2천만 원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간 1년 정도, 이게 1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최장 3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3년 동안이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 2023년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제 이득을 받지만 나중에 2026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감안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3년에 주식을 투자해서 이제 3천만 원 손해가 났고 2026년에 5천만 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빼주게 되면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빼게 되면 손익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왜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좀 비슷하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산을 하게 되는데, 손익 통산을,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최장 3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는 뭐 입법이 어떻게 될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것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 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24%인데 이게 이제 6%로 아주 대폭 낮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년 전에 비해서 50%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불법 사금융, 불법 사채업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금융업체와 똑같이 법정 최고금리 연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연 6%로 제한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 사채업체가 고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원금 변제 쓰고 원금 변제 이후에 남은 금액은 소송 등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법정 이자 상한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 소송을 예.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계약서 쓰지 않고 구두로만 돈을 빌려줘도 대출 효력이 인정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는 아예 이 구두 계약은 계약기 무효가 됩니다. 못 갚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얹어서 이자를 계산하는 이른바 재대출 효력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이 최고 5천만 원에 그쳤던 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도 크게 상향 조정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제 범정부 차원의 TF팀을 꾸려서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시장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불법 사금융 이 범죄가 워낙에 심각해서 뭐 우리 사람들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24%에서 6%를 아주 대폭 낮췄다는 이 소식 반갑기는 한데 이걸 또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좀 저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이 소송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것도 좀 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보이스 피싱이 날로 진화해서 아주 뭐 똑똑한 젊은이들도 많이 당한다는 그런 보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왔습니다. 네. 사실상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아야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직접 과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노출했다거나 고의 중과실로 이런 사고만 없다면 이 보안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사고에도 배상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런 데는 왜냐? 이 금융회사가 이상거래 이 금융 탐지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유도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뭐 빅데이터다 AI다 신기술이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서 사전에 이런 정비 시스템을 좀 구축하게 되면 이걸 이 임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걸 게으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한 어떤 강화도 크게 눈길을 끄는데요. 예. 오는 8월 20일부터는 이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또 송금이나 인출책 등의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다, 조력한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신고된 보이스피싱 건수 피해 금액으로 보게 되면 2016년만 하더라도 1,900억 원대에 그쳤지만 예. 지난해 말 6,720억 원입니다. 신고된 것만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좌시하지 않고 금융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더 지우는 그런 방안 말씀을 해주셨고 자, 다음 소식인데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우리 증시 참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그 수익이 거의 확실한. 하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먹을 건 뭐 별로 없는 그런 공모주 청약. 관심 있는 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이 SK바이오팜의 기업 공개에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2일 그 코스피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 이게 일반인 청약 물량은 391만 5천 주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무려
이 청약 증거금이 31조가 넘게 몰렸습니다. 예. 청약 경쟁률이 323대 1입니다. 이 기록은 지난 2014년 제일모직 공모주 일방 청약이 세웠던 기록이 30조 649억 원인데 예.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공모가가 한 주당 4만 9천 원 정도인데요. 예. 이게 당일 주가가 이제 공모가의 90에서 200% 선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권 전문가들은 아마 최고로 많이 오르게 되면 당일 12만 한 4천여 원 정도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예. 문제는 790만 원을 냈을 경우, 증거금을 냈을 경우 한 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내면 13주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팔기만 하면 대박이다라는 이제 루머가 나돌면서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동안 예금이나 적금에 이제 목돈을 마련했던 분들이 70대 노인분들조차도 적금을 깨서 이 공모주 청약에 넣은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이 뇌전증 치료된 신약 2개 종이 예. 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현아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것도 이런 유동성을 흡수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7월 2일이면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일주일 후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 공모가 4만 9천 원짜리 주식이 얼마에 상장이 될지. 그러니까 최대 200%라고 했으니까 9만 8천 원에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200%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루 여기서 30% 내외 왔다 그렇죠. 갔다 하니까요. 만약에 상한가를 친다면은 아까 뭐 12만 얼마라고 하셨는데 예. 좀 지켜봐요.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잠깐 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부터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동행 세일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이제 침체된 내수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이제 동참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사실은 내일부터 내달 다음 달 12일까지 보름간 열립니다. 대형마트가 하루 먼저 오늘 세일 시작했는데 네. 이번 동행 세일에는 대형 유통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게 되고요. 아, 예.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판매 방식의 중심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세일에는 이제 뭐 일부 자동차, 가전업체까지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대형 뭐 할인 쿠폰을 뿌리는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 누적 금액에 따른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번 세일만큼은 이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이제 소진된 상황에서 소비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까지 소식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지난 주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있었는데 그 유세가
대중문화에 심취돼 있는 10대 덕후들에 의해서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거든요. 오늘 좀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동안 중단돼 있던 유세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시작하기로 하고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예. 이 털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데다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부 내륙 지방과 남부가 주된 표밭인데 예. 그 두 개의 벨트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이제 파도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죠. 예.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타디움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야외 무대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걸 인터넷으로 그 유세 티켓을 신청하게끔 했더니 예. 100만 명이나 몰려든 거예요. 오우, 티켓을 사겠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그러니까 티켓을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예약 티켓을 받아서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입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100만 명이 이걸 신청한 거예요. 어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캠프 분위기가 고무되고 야 진짜 대박 나겠다. 야외 무대 설치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고작 6,200명이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사건의 시작은 틱톡 할머니라고 불리는 한 그 여자분의 제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틱톡 할머니요? 예예. 이 별명이고요. 보통 이렇게 SNS에서는 별명으로 자꾸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이 틱톡에다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이 털사라고 하는 곳이 흑인 학살이 예전에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그래요? 그 흑인 학살이 있었던 곳에서 또 흑인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을 맞아서 지금 이런 유세를 벌인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 모두 노쇼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틱톡에서. 그러니까 노쇼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성클 내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동영상에 무려 25만 명이 넘게 조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동영상이 사방팔방으로 퍼날라지기 시작합니다. 동의하는 그런 10대들 그리고 20대 초반의 틱톡 사용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BTS 팬들한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BTS 팬들 많잖아요. 아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원래 6월 4일 날 BTS가 자기 트위터 페이지 대문에다가 우리는 폭력을 반대한다.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시태그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100만 불을 딱 기부를 했어요. 이걸 보고 아미들이 우리도 BTS의 뜻을 따르자 이래가지고 함께 100만 불을 또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몰랐네요. 예. 그런데 이런 일로 끝난 게 아니라 BTS 팬들의 이제 또 실천력이 아주 뭐 눈부시게 펼쳐지기 시작한 건데 이들이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단 사람들은 이제 흑인 인권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뭐 블루 라이브스 매터, 뭐 올 라이브스 매터 이런 해시태그에다가 인종차별 막 끔찍한 그런 동영상들을 막 링크해 놓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많은 그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공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BTS 팬들이 그 해시태그를 먼저 선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누르면 BTS의 공연 짤이 이렇게 딱 나오게 일종의 온라인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온라인 SNS 전쟁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던 차에 이렇게 하던 차에 바로 이 틱톡 할머니의 영상을 본 아미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링크를 퍼날리면서 예. 우리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 아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링크를 퍼날라서 노쇼를 하게끔 이제 확산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100만 명의 예약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틱톡 사용자들과 또 K-팝 팬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노쇼를 해서 결국은 그 유세를 망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세가 벌어진 20일 날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미국의 언론들이 다 두 단어를 일제히 쏟아낸 겁니다. 틱톡 10대들 또 K-팝 덕후들 이러면서 K-팝 팬들과 틱톡 10대들의 랠리 예상 입장 계획을 부풀렸다. 설사의 대통령 유세 현장을 망쳤다. K-팝 열성 팬들의 성공적인 경선 사보타주다. 이런 기사들을 달면서 K-팝 팬들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SNS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거 뭐 SNS 이런 건 잘 몰랐고요. 이 기사를 처음에 보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1,000만 명이 눈앞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2만 명 들어차는 뭐 스타디움에서 저 연설을 하고 이거 정말 정신 나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정확한 지적이신데 실제로요. 그 미국 보건당국에서 강력하게 이 유세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무시했어요. 강행을 해버렸군요,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바이든한테 밀리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가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최소 14% 이상을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이걸 단박에 엎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도 이 10대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기 이해 때문에 마구 한다. 당연하죠. 라고 일깨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하신 그 일이 또 벌어진 게 지금 현재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8명이나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유세에 참가한 걸로 알려져 있는 캠프 2명이 어저께 추가 확진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6,200여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유세장을 통해서 확진이 됐을지. 또 미국은 또 우리처럼 지금 뭐 역학조사도 안 하잖아요, 사실. 못하죠.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하는 상황인데.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이게 코로나를 이렇게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으니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튼 이 K-팝 팬들에 의해서 이런 유쾌한 그런 승부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그 또 다른 K-팝 팬들이라든가 또 누리꾼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출신의 한 K-팝 팬은요. 음악계가 오랫동안 흑인의 음악과 흑인 문화를 차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 특히 K-팝 아티스트들은 더욱더 그렇다.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 뿌리가 힙합 아니었냐. 그래서 이런 또 질문들을 던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한테 당신은 BLM,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호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팝 스타인 박재범 씨 2만 $1,000를 캠페인 단체에 기부했고요. 그룹 가세븐도 그 가세븐의 멤버 마크라고 있는데요. 역시 $7,000를 조지 플로이드 기념기금에 기탁을 했습니다. 소녀시대 출신의 티파니도요. 흑인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지원을 위해서 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답을 달아줬어요. 이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이 트윗에다가 K-팝 연합군들 우리는 정의를 위한 너희들의 싸움을 감사히 생각한다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참 이렇게 K-팝 스타들이 나서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좋은 일도 하고 이게 이제 뭐 이런 스타들의 말과 행동이 워낙 또 파장이 크고 영향력이 또 크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에게 다 이제 뻗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영향력이.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K-팝 컨텐츠만 수출한 게 아닙니다. K-팝 팬덤 문화를
함께 수출했는데요. 예. 이 K-팝 팬덤 문화의 특징은 바로 스타가 팬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팬덤이 다시 스타와 또 스타를 둘러싼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서태지와 아이들 팬덤의 서태지 기념사업회 일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아, 예, 예. 실제로 이제 서태지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1996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PC통신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하는 게 서태지 아이들 정신이다 이러면서 블랙 리본 내걸기를 제안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성공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그 기부 활동들을 펼쳐가지고 태지 보이스 팬답게 행동하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후에 K-팝 팬덤들이 전부 다 사실은 따라하게 됐죠. 예. 그 따라하는 모습의 절정에 있는 게 지금 BTS 팬들의 모습인데 지금 중국 산시성에는요. 예. 방탄소년단 V의 이름을 딴 다리와 도로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두 비바라고 하는 중국 최대의 방탄소년단 V 팬클럽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V가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V,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아이들에게 많이 기부를 하고 아이들을 돕는 그런 기금의 기부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본받아서 우리가 V의 생일날을 기념해서 중국의 산시성 남서부 조계촌이라는 곳을 가면 예. 바이리 션샤인이라는 초등학교가 있대요. 근데 이 초등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애들이 매일 아침 그냥 등산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아, 예. 화면에서 본 적 있어요. 예. 그리고 비포장 도로가 맨날 진창이 돼요. 예, 예.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개울이 막 물이 차게 되면은 개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리를 놔주고 그리고 포장을 해주는 예. 이 일을 뷔의 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요, 정말. 예. 뷔의 글로벌 팬들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그 팬덤 같은 경우는요. 예.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인도 동부에 처참하게 강탈했던 사이클론의 피해 복구를 돕는 기금에 돈을 내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서요. 예. 진짜 세상을 K-팝 팬덤들이 바꾼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유,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말씀 한 30초 정도만 해주시겠어요? 예. 한마디로 예. 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낡은 태제 같이 생각이 됐어요. 점차적으로 우리들 사람들을 문화화 시켜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팝과 K-팝 팬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우린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K-팝 문화와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비구름 때는 빠져나가고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도 작은 우산은 계속 소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지역 일단 내일 낮까지는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다가 장맛비 다시 내립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장맛비가 흠뻑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졌지만 비가 일찍 그치는 우리 지역은 다시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마가 끝난 뒤에는 다시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0도, 한낮에 29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22도, 체감온도 22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